먹었다. 이런. 자, 예를 들면 이제 신재현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키즈풀을 찾고 계신가요? 뭐 이런 거, 아니, 그거보다 좀 그거 별론데. 아이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놀거리가 없어서 찾기 힘들어서 고민이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거. 세 번째. 왜냐하면 지난 2020년에 몇 명의 아이들이 거기를 통해서 되게 즐겁게 놀다 갔거든요. 아니면 몇 명의 학부모들이 만족스럽다고 답변을 보내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되게 즐겁거든요. 무조건 만족할 거거든요. 이러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잘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숫자나 통계나 데이터나 경험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근거를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신뢰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줄은 고객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라. 두 번째 줄은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제안을 해라. 자, 세 번째 줄은 뭐냐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 글에 이러이러한 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요약, 기사의 요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러이러한 방법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밑에 본문에 쓸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죠. 이 글을 읽게 되면 이런 글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줄은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네가 읽기 전에 비포와 읽은 후에 애프터가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걸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당신이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은 그 문제의 이런 면을 이렇게 해결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아이와 아주 행복하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퀴즈풀을 알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나면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가장 멋진 한복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글을 읽고 나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지막에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요대로 쓰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요 공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 공유 말고 화면 공유를 다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잘 쓴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쓰는 글은 또 이런 느낌이 있겠구나라고 한번 느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맛집 포스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장문을 해요. 누구랑 누구랑 만나서 어디 배가 고파서 어디를 가게 되는데 우연히 이런 맛집을 만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쭉 문장들이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썼던 거의 모든 포스팅이 다 장문이에요. 서두가 따로 없이. 그죠? 바로 본문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자,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페이스북을 하면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죠. 고객의 고민이에요. 두 번째, 모르는 사람들 글에 좋아요 댓글을 왜 해야 되는지 시간이 아깝죠.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에요. 고객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해답. 페이스북에서 시간 낭비 없이 원하는 분들과 알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을 제시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결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해결방. 아니다. 네 번째 줄 여기부터가 이제 4번이에요. 참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못 쓰는 진짜 알짜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기사의 요약이에요. 바로 그게 친구 리스트 관리입니다. 친구 관리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이 글을 잘 읽고 이 기능을 잘 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타겟팅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팅 목적에 맞게 시간 낭비 없이 페이스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쓴 게 5번이에요. 요 템플릿으로 쓴 거. 자, 이게 지금 초기에 쓴 거라 되게 못 쓴 거거든요. 되게 못 쓴 글이고, 어, 다른 거를 한번 또 보면, 저는 그냥 블로그 쓸 때 첫 5줄은 이렇게 그냥 써요. 무조건. 자, 보세요. 1번, 유튜브를 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1번, 고객의 문제죠. 자, 2번, 제가 추천하는 장비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고, 3번, 근거. 왜냐면 제가 지금 직접 쓰면서 얻은 경험으로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사 요약, 돈 쓰지 않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가성비 좋은 3가지 장비, 삼각대 마이크 조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이 글을 읽고 나면 적은 돈으로 훌륭한 유튜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제시하는 거.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근데? 이 서두가. 느낌이. 김성우님은 어떠세요? 깔끔하고 읽고 싶은 마음이 그죠? 밑에까지 들어요.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네. 다들 그러세요? 주혜영님은 어떠세요? 읽을지 말지 딱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당신 이런 게 궁금하지? 이런 해결이 가능한데 내가 지금 그걸 이렇게 설명할 거야. 너 이거 읽고 나면 네가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걸? 그럼 진짜 그게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내려갈 것 같죠? 네. 김유진님은 어때요? 궁금해서 내가 해서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궁금한 점을 딱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장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읽기가 편할 거고. 석준길님 이렇게 쓰실 수 있겠어요? 거기 맞게 좀 많이 좀 다듬어야죠. 다듬어서 많이 노력해야죠. 네,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앞으로는. 예. 모든 숙제는 여기에 맞춰서 내셔야 돼요. 예. 임 작가님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한테 검수를 받아야 돼. 이거는 인문학적 소양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들. 이거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고 뭐 글솜씨를 뽐내는 글이 아니니까. 네. 이 포맷 이건 공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이게 공식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밑에 글을 읽고 싶어지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마케팅 말고 개인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보통은 자 보세요. 정보가 있고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고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마케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섞어도 돼요. 네. 주기적으로. 네. 카테고리를 나눠서 주기적으로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요런 이제 마케팅에 필요한 블로그 포스팅은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공식들이 많아요. 밑에까지 내려가면. 그래서 그 공식에 맞춰서 이 포스팅 하나로 어떤 수익이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서두를 쓰는 방법에 대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현웅님,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써서 제출하셔야 돼요. 네, 숙제는. 알겠습니다. 네, 신재현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예. 송민경님, 어떠세요? 이 5줄이 쉬워요? 아니요. 죽을 것 같죠? 네, 엄청 어려워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지금 저도 쓰신 거
몇 분 거 이렇게 봤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좀 제가 지금 25일째 이렇게 달려오면서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쉽게 읽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이건 좀 많은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민경 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의 중반까지 숙제를 내면서 계속 저한테 혼났어요. 제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도 혼나요. 네. 1, 2, 3, 4, 5번 중에 2번은 어디 갔어요? 3번은 왜 없어요? 막 계속 혼나요.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공식이에요. 한 줄도 빼먹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 한 번호당 한 줄씩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5줄에서 깔끔하게 끝내주면. 그걸 이렇게 구구절절히 1번을 3, 4줄 쓰거나 막 이런 거보다 그게 이제 내 욕심이거든요. 자꾸 말을 걸고 싶고 막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좋은 글은 미사여구나 이런 그 사족 같은 글들을 많이 빼는 게 좋은 거래요. 영상도 깔끔할수록 좋고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 보는데 사진도 잘 따내는 사진이 좋지 무조건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사진이 좋지는 않거든요. 강그래님 네. 하실 수 있겠죠? 공식이잖아요. 예, 공식에 맞춰서 그것도 잘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처음부터 잘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일단 이걸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읽어나가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읽어나가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블로그 공부할 때마다 글 쓰는 의미로 블로그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블로그를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이 따라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검색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읽게 만들어야 되고 읽은 후에 나한테 어떤 액션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글을 쓰는 것보다는 공식에 맞춰서 자꾸 써버릇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윤영자님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할 수 있어요. 네. 네. 잠깐만. 지금 방 작가님이 이거 화면 캡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 PDF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릴까요? 네, 그래 우리 주시면 도움이 될 방에다가?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굳이 캡처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네. PDF로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네, 요 공식은 프린트를 해놓고 보면서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랑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요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어딘가 붙여놓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붙여놓고 그거 맨날 보고 쓰신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그렇게 하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요게 마지막 5번째 줄이고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줄 고객의 고민을 명확하게 한다. 두 번째 줄 고객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고객에게 전달한다. 세 번째 줄은 그 근거를 제시한다. 네 번째 줄은 앞으로 쓸 내용의 기사를 요약한다. 다섯 번째 줄은 고객이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분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블로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냥 제가 찾아놓은 순서대로 이거 누가 하셨죠? 강근혜님 글이다. 그죠? 제 거예요. 강근혜님 거 아니에요? 꿀피부 강근혜? 아, 이거 아니다. 네, 제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나의 피부 유형은 건성 피부에 대해서 여기 키워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건성 피부요? 건성 피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제목에 키워드가 건성 피부 하나 들어가기는 좀 아깝지 않아요? 피부 유형? 피부 유형 이게 검색을 얼마나 할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 달고 살으라고 그러셨죠? 항상 피부 유형 검색량이 90에 120 전국이에요. 블로그 수는 23만 개예요. 그죠? 네. 피부 유형별 피부 미용은 블로그 그 검색량이 아예 없고. 선생님 화면 공유가 안 된 거 안 같은데. 했어요? 네. 네. 왜 안 했지? 한 줄 알고 여태까지 혼자 놀고 있었나 봐요. 자, 여기 피부 유형 검색을 했고요. 보시면 전국으로 한 달 동안 90에서 120이니까 200명 정도가 검색을 했고 블로그 수가 23만 개 정도 되죠. 경쟁력이 되게 높은 키워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썼을 때 경쟁력을 이길 확률은 높진 않은데 그거 외에 연관 키워드도 보면 그렇게 유용한 키워드가 별로 없죠. 그럼 이거는 내가 쓰면 조금 낭비에 해당되는 제목이에요. 피부 유형이라는 키워드는. 자, 건성 피부 한번 해볼게요. 건성 피부. 건성 피부를 검색해보면 자, 건성 피부 600에 2000이고 99만 개 정도가 있어요. 피부 가려움증은 3000에 37,000이고 42만 개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피부 가려움증. 피부 가려움증이 무조건 좋죠. 그죠? 한 20배 좋아요. 두 개 다 써도 되겠다. 네, 여기는 검색어가 지금 한 10배 정도가 나오고 여기 블로그 수는 반밖에 안 되니까 한 20배는 훨씬 더 좋은 게 피부 가려움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건성 피부 이런 식으로 제목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포스팅이 돼요. 노출되는 게 완전히 다른 제목 하나 가지고 건선 피부과 뭐 피부 건선도 나쁘지 않네요. 되게 좋은데요, 피부 건선. 근데 이거는 건성 피부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피부 건조증도 있고 수분 보습은 야 이거는 쉽지 않네. 50에 150밖에 없는데 170만 개나 있어요. 포스팅이 엄청나게 쓰는구나. 자, 건성 피부 관리 건선이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거요? 건선이 더 좋은 거예요. 건선은 근데 이 화장품하고 관련이 없는 질병 이름이라서 여기 안 맞아서 그래요. 여기 자체로 이거로는 좋은데 통계로는 좋긴 하지만 건선은 건조해서 생기는 곰팡이 질병이잖아요. 곰팡이 피부병 아니에요? 그런데 예, 저희 화장품이 네. 건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써도 되지. 예. 네. 질병 쪽이라서 화장품이랑 연관이 없을 줄 알고. 건선에 쓸 수 있는 건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애매해서 그래. 질병명을 건드렸을 때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매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강근혜님 아시겠죠? 네네. 제목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서 키워드 우리 30개 찾은 거를 잘 조립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면 요번에 숙제를 자기소개 템플릿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30개를 잘 써서 대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름을 안 써서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실 때 파일에다가 이름을 뒤에다 써주시면 이렇게 구분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방송의 작가님처럼 뒤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딱 써서 주면 이게 쫙 제가 다운로드 받아갖고 볼 때마다 보기 되게 편한데 같은 제목으로 쭉 내려오니까 누구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더 이름 안 써서 보내신 분들은 이름 뒤에 써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블로그를 보시면 요게 되게 아깝죠. 여기에 한 2개에서 5개 정도의 키워드를 잘 집어넣으면 얘가 이 포스팅 쓴 게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10배에서 거의 50배까지도 늘어나요. 100배까지도 늘어나고. 그러기에 여기 제목이 너무 아까워요. 자, 그 다음에
건선 피부, 피부의 유분량과 수분량이 적어서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용으로 세안, 도안하고 아무 이렇게 쭉 쓰시고 특징, 종류, 관리 방법 쭉 쓰셨어요. 그죠? 이렇게 썼어요. 자, 건성 피부를 가진 강그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게 뭘까요? 피부가 많이 당기는 거. 당겨서 힘든 거. 그죠? 예, 당겨서, 예, 그리고, 그러면 고객의 고민은 뭐냐면 건조한 피부 때문에 피부가 당겨서 괴로운 거죠. 예, 그러면 1번은 정해졌죠. 음, 피부가 건조한 피부 때문에 피부가 당겨서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도 문장이 가능하죠. 그게 고객의 네네,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결을 제시하고, 왜냐하면 뭐 몇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해봤는데 모두들 다 거기다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근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피부가 땡기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과 거기에 필요한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라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읽고 나시면 더 이상 피부가 땡겨서 괴로운 날이 없어지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읽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네,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거 없이 딱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읽기가 되게 좀 눈이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블로그 포스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편하게 읽고 싶은 거를 찾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내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판매자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힘든데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도 안 해주고, 그 힘든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힘든 게 있고 그 힘든 게 왜 그렇고라는 그런 고민 없이 내가 아는 걸 쭉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지식을 보러 들어가요? 잘난 체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싶은 걸 보러 들어가요? 내가 고민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고민을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서두에 들어가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죠? 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분 것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처음 쓰시는 거라 블로그를 안 하시던 분이라 전 이거 읽으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쓰셨구나라고 봤어요. 제 말 맞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입장에서 블로그 글을 쓰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심아람님 거죠? 맞나요? 안 보이는데. 아, 제가 또 안 했어요? 네. 이게 자꾸 깜빡깜빡하고 띄엄띄엄하고 문제가 있네요. 이제 보이시죠? 제주 네. 레몬. 심아람님 거 맞죠? 심아람님? 네, 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자, 제주 레몬으로 만든 상큼한 레몬청, 레몬 세척, 레몬 쓴맛 제거하는 방법, 레몬청 만드는 방법, 12달 수제청, 제주 레몬 특집청. 송선영이 생각이 난다. 아이고, 좀 저한테 이렇게 썼다가 되게 혼날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일단 걱정되는 건 뭐냐면 레몬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들어갔죠. 한 제목 한 줄 안에 동일한 키워드가 여섯 번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동음 반복으로 네이버에서 저품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검색 안 되게 해버리는 거? 그게 걸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동의어 반복은 되게 위험해요. 자, 오셨네. 그죠? 여섯 번이나 반복이 됐어. 송선영님도 처음에 블로그 쓸 때 그릇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동의어 반복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제주 레몬으로 만든 상큼한 레몬청, 레몬 세척, 레몬 쓴맛 제거하는 방법, 레몬청 만드는 방법, 12달 수제청 레몬, 제주 레몬 착즙청.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요 위에만 25개예요. 여기까지가 한 50개가 될 거고, 두 번째 줄까지, 세 번째 줄까지 하면 한 70에서 80개 정도의 단어예요.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운동사장님 좀 이동 중이시거나 잠깐 좀 끌게요. 자, 그 네이버 블로그의 제목은 50글자가 넘어가면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키워드를 찾는 거에 무리가 생겨서 되게 단축해서 키워드를 찾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의 제목은 50자를 넘기지 않도록 쓰시는 게 좋아요. 콤마도 한 글자고요. 띄어쓰기도 한 글자예요. 그거 다 포함해서 50글자를 넘지 않게. 지금 심하람님은 거의 60에서 70글자 정도 되면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일부 한 10개 정도에서 찾아버리고 끝내요. 뒤에까지 안 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제목을 되게 욕심내갖고 길게 썼더니 바로 경고가 뜨면서 제목이 50글자가 넘기 때문에 뭐 일부 축약한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몇 개 하고는 그냥 끝내더라고요. 이제 키워드를 많이 넣는 거는 검색이 되고 싶어 하는 이제 강한 욕구인데 그게 오히려 검색을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걸 최대한 축약시켜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주 레몬으로 만든 상큼한 레몬청 만드는 방법. 요 정도. 제주 레몬으로 만든 상큼한 레몬청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척, 쓴맛 제거 하는 방법. 12달 수제청 이건 이게 필요할까요? 잠깐만요. 복사. 요거만 한번 검색해 볼게요. 12달 수제청. (70) 정도가 있네요. 블로그수 256 나쁘진 않네. 그 다음에 제주 레몬 착즙청. 요거는 검색이 안 되는 거네요. 자, 요거까지 보시면 일단 뒤에 있는 얘는 필요 없죠. 얘는 필요가 없는 키워드고 네. 제주 레몬으로 상큼한 레몬청 만드는 방법. 네. 그리고 세척, 쓴맛 제거, 12달 수채청. 뭐 이래서 가로 넣고 넣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더 읽기 편하고 동어 반복 안 되고 쓸데없는 키워드 안 들어가고 길어지지 않고. 어떠세요? 네. 네. 자, 제목이 키워드로 승부가 난다고 해서 제목을 무조건 많이 넣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넣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이게 내가 원하는 정보구나 라고 깔끔하고 되게 섹시한 제목이면 더 좋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2개에서 5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한 줄의 카피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제목 얘기를 한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50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동어 반복이 안 되면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키워드를 배치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키워드를 배웠는데 키워드를 배웠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 보면 그게 또 잘 안 돼요. 오늘 서두를 배워서 이해하셨지만 그 5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다음 주에 아실 거예요. 5줄 쓰는 게 정말 지옥 같거든요.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미리 공부한 10명이 10명 중에 몇 명이 서두 때문에 고생하는지 아세요? 10명 중에 10명 다요. 서두를 제대로 못 써서.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볼게요. 한 분만. 이윤옥님 거 봐도 돼요? 이윤옥님 거. 부캐 던지기, 신부가 드는 꽃다발. 공중론식은 아까 찾아봤고, 부캐 던지기 한번 찾아볼게요. 부캐 던지기. 60에 320이고 4200이면 할만 하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야 돼. 요거는 아주 나쁜 키워드는 아닌데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검색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캐 던지기 때문에 예식장 예약하는 거로 연결되기는 또 쉽진 않죠. 글 속에 있긴 하지만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구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정보가 필요해서 검색하는 키워드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부가 드는 꽃다발, 이것도 다 비슷하게 그럴 것 같고. 자, 이렇게 글이 있어요. 일단 딱 글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죠? 읽기 편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이 글이 꽉 차 있으면 답답해서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블로그, 어떤 블로그 가보면 짧게 쓰고 한 3줄 쓰고 한 2칸 띄고 막 이러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블로그 글은 살살살 올리면서 보죠? 네. 길이가 얼마인지 신경도 쓸 틈도 없이 그냥 올리다 보면 끝나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 그런 글들이. 근데 짧은 데서 꽉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스마트폰이나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니까 스마트폰에서의 텍스트는 사람들은 글자로 인식하기 전에 이미지로 인식을 해요.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패스해요. 그런 경향이 되게 심해요. 일단 여백이 많이 있고 읽기 편할 거라고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거를 직접 읽어나가 이미지로 인식을 했다가 텍스트로 시선을 전환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짧게 그리고 좀 여백을 두면서 서브를 하시면 어떨까. 키워드도 다시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키워드가 검색의 거의 90%입니다. 제목이 블로그의 거의 90%를 결정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실제로 써보시면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볼게요. 한 분만. 누구 볼까요? 보니까 보고 싶은 분. 저요. 예? 유진 씨 거? 네. 유진 씨 거 어디 있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최민수님 것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제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 항상 좀 고민이에요. 유진 씨 거를 제가 잠깐만요. 다시 찾아볼게요. 제목이요. 제목 쓰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제목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명한 한복. 이걸 왜 앞에다 넣었어요? 이유. 저희 브랜드를 이렇게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명한 한복을 아는 사람한테 굳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여줘야 돼요? 이명한 한복을 모르는 사람이 논산에 어떤 한복을 찾다가 이명한 한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아는 사람한테 굳이 내 이야기를 해서 끌어들이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통은 블로그에서는 고유명사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쓰더라도 맨 끝으로 밀어요. 왜냐면 앞쪽에 있을수록 검색에 우선 검색이 돼요. 제목이 앞쪽에 있을수록 앞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자리가. 네.
그래서 고유명사는 다 뒤로 빼요. 안 중요하다고. 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제가 네이버에다가 자 SNS 강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첫 번째 블로그 1위에 올라와 있죠. 잘 보세요. 첫 번째 블로그 1위 올라온 글에 SNS 강사라는 키워드가 있고 요 밑에 있는 글에도 SNS 강사가 있고 그 밑에도 SNS 강사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 뒤쪽에 있어요. 노출시켜준 건 뭐예요? 제일 앞에 있는 이 키워드가 제일 앞에 있는 글을 노출시켜줘요. 검색 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조건 앞에다 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명한 한복이 앞에 있으면 그건 너무 아까운 거지. 그 이명한 한복이라고 네이버에다 검색할 만한 사람한테 굳이 내 거를 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이명한 한복을 모르는 한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명한 한복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요거는 앞쪽에 있는 키워드는 조금 아까워요. 이렇게. 요거는 지우시거나 아니면 뒤로 빼거나. 근데 키워드 가지고 말을 만들다 보면 칸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면 안 쓰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부 어머니 한복, 논산 한복, 예식 한복, 한복대여, 대전 한복, 혼주 반복. 자, 이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문장이 되나요? 아니요. 문장이 돼요? 이건 키워드 반복이에요. 그죠? 이 키워드 반복을 네이버에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홍보성, 광고성 포스팅으로 인식을 해요. 문장이 되지 않으면 얘를 검색해서 누락시켜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C랭크 알고리즘은 퀄리티가 좋은, 진짜 좋은 창작자들의 글을 우선으로 노출시켜 주겠다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이에요. 홍보성, 광고성은 죽여나가겠다는 뜻이에요. 퀄리티가 좋은 글들은 앞쪽을 깔끔한 문장으로 제목을 써요. 그 예전부터 홍보성 글들은 다 키워드 갖고 주구장창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유진 님이 쓰신 거는 홍보하고 싶은 키워드 조합이에요. 홍보하고 싶은 키워드 조합. 근데 깔끔하게 좋은 포스팅의 느낌이 나는 제목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제목이 진짜 어려워요. 제목에서 거의 승부난다는 게 진짜 제목 잘 쓰면 블로그 성공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블로그 검색하다가 어디 맛집 검색을 해보면 1위에 뜨는 집이 나와요. 그 포스팅 들어가 봐봐요. 글 엉망이에요. 사진도 몇 장 없고 사진도 되게 안 좋고 근데 1위 해요. 제목 가지고. 자, 이해되셨죠? 지금처럼 쓰시면 이거는 노출되기도 조금 어렵지만 일단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글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잘 못 줘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신부 어머니 한복. 신부 어머니 한복. (10에 250) 혼주 양복 1200에 만 결혼식 혼주복 한복 구매. 여기 신부 어머니 한복하고 혼주 한복 요 정도 결혼식 혼주 한복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네, 요만큼 나와서 나쁘지 않은 키워드긴 한데 자 이게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신부 어머니 한복은 결혼 예단이나 뭐 결혼 한복, 결혼식 한복 이런 거라고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단 한복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키워드를 한 3개에서
2개에서 5개 정도를 적어놓고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 버릇해야 돼요. 유진 씨는. 한주 한복이 제일 좋겠네요. 아니 2-3개 정도 뭐 5개까지는 써도 되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한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짧은 글 안에 한복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됐죠. 이건 전형적인 홍보성 글이에요. 크기 힘들어요, 저러면. 그걸 한번 바꿔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자 안에서 좋은 문장을 만들면서 키워드 4-5개를 먼저 놓고 그 키워드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네, 유진 씨가 무지하게 고생하는 게 보여요. 고민 엄청나게 하는 게 보이고 막 카톡방에도 올리고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제목만 잘 써도 블로그는 되게 잘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 제목이고 키워드고. 아셨죠? 윤영자님은 어떠셨어요? 제목 쓰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영자님? 블로그 제목 쓰는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어떻게 하지? 그 방송애님은 어떠세요? 블로그 제목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이 공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고민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그런 그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만한 그런 기법 같은 거를 그래도 조금 훈련되신 분이고 더 잘 아시는 전문가니까 나중에 우리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방송의 작가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글 쓰는 방법도 한번 살짝 우리 팀으로 모여서 1시간 정도만 질의응답식으로도 좋고. 도움이 될까요? 저분 거절은 잘 못해요. 네, 아마 해주실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데. 네, 나쁘지 않겠죠, 그죠? 네. 네, 글 쓰는 방법 한번 배워보면 좋죠. 저분은 전문가인데. 어쨌든 다다음 주쯤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카피 만드는 방법을 할 거예요. 카피. 사람들이 읽고 쉽게 만드는 카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완해서 방송의 작가님이 글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글을 좀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뒤늦게 오신 우리 김동국 사장님, 네, 우리 마지막 멤버,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컴퓨터 대전 CCTV 일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한두 분 계신데 너무 반갑네요. 네, 이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그때 대전에서 교육 한번 같이 받았어요. 아, 그때도 보고 또 어디서 또 봤을까요? 이분. 유튜브요? 자, 이분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양현숙님은 어제도 봤잖아요. 그죠? 왜 모른 체 하고 있어요? 잘생기셔서. 네, 그죠? 아주 더러운 세상이에요. 대전 컴퓨터 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컴퓨터 술술이라고 또 했다. 이 웃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 컴퓨터 술술. 그래도 나와 그냥 술술이해도. 여기 나오죠? 네. 이분이에요. 대전 컴퓨터 술이라고 검색하면 검색창을 거의 장악하고 계시는 이분이에요. 자, 여기다가 대전 CCTV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아저씨만 나와요. 기분 나쁘죠? 유튜브는 잘생겨야 보여주나 봐요. 거의 2배를 했어요. 네. 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랑 공부하면서 유튜브 되게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때문에 또 많이 바빠지시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고 그 이분이 더 이상 안 받으려는데 저한테 또 애원을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블로그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사람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저한테 애원을 하시고 그래서 강의를 다 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를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오셨거든요. 사업장이 어디 대전 지하상가신가요? 네, 중앙로 지하상가.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5분이고요. 25분까지 10분 쉴게요. 있어요. 재밌어요? 네. 네. 근데 조금 숙제가 어렵긴 하죠. 저는 너무 제가 좀 짧게 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다 대부분 지금 보시면 짧아요. 글들이. 충분히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만한 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제가 길게 글을 써보고 얼마나 써야 되는 거죠? 얼마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얼만큼의 정보를 주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만큼만 쓰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쓰다 보면 길어지기는 해요. 정보를 주려고 맘먹으면. 그런 거는 뭐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우님은 할만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그것까지 음. 하려니까 힘들어요. 아,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공부하는 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민수님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일 똑같은 서두가 반복돼도 괜찮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보통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서 블로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일단 일면에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블로그 포스팅을 보여주거든요. 그걸 처음 거를 보거나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하는 게 그 블로그를 찾아 들어서 다른 글을 읽는 게 많아요? 아니면 다시 나와서 다른 글을 또 내가 찾는 정보에 다른 글을 봐요? 일반적으로. 네, 다른 글을 찾아봐요. 그건 90% 이상이에요. 거의 95% 이상 그 블로그에 들어서 뒤지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포스팅은 독립적이에요. 내가 지금 블로그에다가 시리즈로 뭔가 연재를 하더라도 시리즈로 절대 봐주지 않아요. 넘버링을 하지 않는 이상. 뭐뭐 하는 방법 1, 뭐뭐 하는 방법 2, 뭐뭐 하는 방법 3이 있지 않은 이상 다른 포스팅을 보기 힘들고요. 그죠? 그리고 그 포스팅 안에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여기 블로그 포스팅을 봐주세요라고 링크를 걸어놔도 거의 클릭 안 해요.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모든 포스팅은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팅 한 번 보고 말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두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제 포스팅, 제 블로그 와보시면 서두를 다 똑같이 써요. 그 공식에 맞춰서. 근데 읽어보시면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래서 제 블로그 포스팅 한번 보시고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블로그 가서 여러 포스팅을 같이 보는 경우도 많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서두에 맞춰서 계속 서버로 타시면서 이제부터 이제 올리시는 글들을 제가 보고 서두를 잘 쓰시는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요건데 제가 처음에 저번 주에 공부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블로그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을 공부하는데 그 도구로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게 블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겟을 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내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좋고,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PDF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안 적으셔도 되는데 자꾸 적고 계시고 타이핑 하시고, 제가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안 드릴까요? 편하게 일단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설명만 좀 길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타겟을 정하는 방법을 3단계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정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을 세분화하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시장 안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게 있어요. 이 3단계를 가지고 타겟을 정하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분야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방송연님 같은 경우는 B2B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를 상대로. 근데 어떤 경우는 개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분야마다 타겟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타겟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1단계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정하는 방법. 자, 시장이라는 거는 유료 고객이 존재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돈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시장을 고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넘버원이 되기 위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경쟁자가 없는 독주하는 시장보다는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 넘버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뭐 문제점, 그 다음에 직업, 뭐 나이, 수입 이런 것들을 좀 다 생각하면서 내 고객층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하면서 세분화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PDF로 드릴 테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타겟은요, 좁힐수록 좋아요. 좁힐수록.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송선영님 같은 경우는 어떤 데가 타겟이 될까요? 송선영님이 보실 때. 저는 유료 고객이 존재하면서 경쟁자가 있으면서 내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곳. 자,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이제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네. 그죠? 직업은? 직업은 그냥 직장인? 직장인. 그리고 성별은? 여자. 생활 수준은? 중상? 네. 지역은? 지역은 거의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블로그로 이제 지역은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전국구? 네, 전국구. 자, 그곳은 유료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죠? 네. 경쟁자가 있는 곳이에요? 있죠. 있죠. 그리고 내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그럼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좀 다시 좁혀 들어가야 돼요. 지역으로 대전을 잡아도 돼요. 중국에서 안 되면 대전으로 좁혀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대전에서 안 되면 서구로 좁혀 들어오고 서구에서 안 되면 관저동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관저동에서 넘버원이 되겠다고 정하셔야 되고, 거기서 넘버원이 되면 이제 서구로 넓히시거나 대전으로 넓히시는 거고, 넓게 잡을수록 타겟팅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야채 가게라는 야채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침에 되게 일찍 문을 열고 새벽 시장에서 바로 공수해 온 싱싱한 야채들을 팔아요. 근데 아침에 파니까 아침에 뛰어다가 저녁에 파는 것보다 무조건 싱싱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오전 10시쯤 가면 재고가 없이 다 동나요.
그래서 거기가 싱싱하다는 얘기를 듣고 주부들이 한 12시쯤 나가면 물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직장인들이 줄을 서다가 거기에 주부들이 같이 줄을 서요. 근데 거기는 오로지 바쁜 직장인이 타겟이에요. 그런데 타겟이 아닌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타겟팅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때 효과는 타겟팅을 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난대요. 넓게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한 게 뭐냐면 20대도 사고 30대도 사고 40대도 사고 50대도 사긴 사는데요. 그렇게 잡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와 20대 하나만 잡고 아니면 30대만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경우에 마케팅 효과는 좁게 잡은 경우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난대요. 맥도날드는 누구를 공략하죠? 맥도날드의 타깃이 누구예요? 맥도날드의 광고를 보시면 전부 다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애기부터 어린이들까지. 중학생도 안 나와요. 애기부터 초등학생까지만 죽어라고 주인공을 삼고요. 맥도날드 가서 받는 사은품은 전부 애기들 장난감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손 끌고 오면 되니까 부모들을. 피자헛의 타겟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직장인도 아니고요. 연인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에요. 모든 광고는 가족을 가지고 찍어요. 근데 가족만 가요? 다 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때문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이미지를 계속 인식시켜 나가는 게 마케팅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옛날 맥도날드 광고 중에 갓난아기가 그네 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랬던 거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가 섰다가 지나가는데 아빠가 서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막 손들고 자기 딸만 보여서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버스가 지나가니까 거기 친구들이 한 10명이 서 있어요. 애들이 막 좋아하고 막 난리쳐요. 그것도 맥도날드 광고예요. 맥도날드 광고의 주인공은 무조건 애기들이에요. 아이들. 그렇게 해서 더 넓은 층한테 파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송선영님이 전국구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전국구고요. 나이는 20, 30대, 40대도 가능하고요. 뭐 남자도 있지, 여자가 보통 사지만 남자도 있고요. 이러면 저 타겟팅이 안 된 시장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타겟팅을 하시면 하실수록 좋고 넓게 잡는 것보다 좁게 잡아서 그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게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빨라요. 신재현님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신재현님이. 타겟팅을 좁혀서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 내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곳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강근혜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김성호님도 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겟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2단계는 잠깐만요. 시장을 계속 세분화해서 계속 좁혀나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타겟을 정해라 라는 거고요. 넘버원이 되는 타겟을 정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곳이 아니라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타겟을 계속 골라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타겟을 정하는 방법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 타겟이 과거에 실제로 나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한 데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지불했느냐. 그리고 나의 타겟과 같은 타겟을 노리는 경쟁자가 존재하느냐. 요것을 생각하면서 타겟팅을 하시고 넘버원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릴 건데 타겟을 잡는 질문지를 드릴 거예요. 여기를 보시고 예문을 보시면서 그걸 잘 세워주시면 되는데 7가지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시트지를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요번에 나가는 숙제입니다. 요거를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타깃을 명확히 하는 7가지 질문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타깃 설정의 3단계를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걸 채워나가시면 되고, 그 고객의 니즈와 욕구라는 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고객은 어떤 니즈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질문 1, 어디까지 세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좁혀갖고 타겟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예인데, 창업 코치가 타겟이거나 다이어트 코치가 타겟이거나 연애 코치가 타겟일 때 이 한 분야에 대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식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쭉 생각하시면서 이 타겟팅을 일단 잡으시고, 질문이 그러면 그 타겟의 직업, 성별,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타겟이 2가지 종류가 나오면 1번은 한 타겟은 계속 1번, 1번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직업, 연령 이런 거 답변 여러 개면. 두 번째 타겟은 계속 앞에다 2번을 붙이시면 돼요. 세 번째 타겟은 계속 3번만 붙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의 연령, 성별, 지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 만약 당신에게 고객 중에 부탁할 만한 고객이 있다면, 자, 가장 이상적이고 나한테 가장 충성도가 강하고 나한테 돈을 지불할 때 가장 나에게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타겟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3번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서 적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질문, 타겟층은 그 사람은, 그 타겟은 어떤 꿈이나 소원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거, 그리고 약간 추상적이지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잠재적으로 저런 고민이나 욕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타겟을 설정하는 7가지 질문이고, 이게 지금 되게 막연하지만 적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다라는 게 잡혀요. 적을 땐 애매하지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포스팅은,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그 타겟을 위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쓰시면 안 돼요. 그 타겟을 향해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져요. 어떠세요? 이현웅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면. 지금 되게 막연해서요. 혹시 예시된 게 있으면 보고 싶거든요. 자기소개서 주실 때 예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혹시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시된 거. 제 걸로 드릴까요? 제 걸로 너무 드리겠습니다. 수준이 높은 거 말고요. 제 거 수준 안 높아요. 뭐 타깃이 수준이 뭐가 높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좁혀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현웅님은 지금 타깃이 대충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의 고객층이? 예식장을 지금 모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지금 예식장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적인 것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넓진 않을 것 같거든요. 타겟이. 네. 그럼 이현웅님은 타겟이 여러 종류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딱 한 종류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저희가 좀 예식장을 찾아서 이현웅님한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문제, 고민, 소망, 잠재적 고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고객을 이해하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강근혜님은 어떠세요?
타깃이 몇 종류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좀, 저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두 종류? 두 종류? 어떻게? 이제 거의 이제 50대 여성 네. 분하고 이제 직업을 찾고 있는 분. 그렇게 두 종류로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두 종류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아니, 50대 여성이면서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한 타깃이잖아.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고객으로 50대 여성을 잡았고. 아, 그건 화장품을 구매하는 고객. 예, 구매 고객. 네, 그다음에 창업 고객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직업을 이제 뭐 찾고 있는 분 해가지고. 네, 그럼 두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윤용자님은 타겟 몇 개 나와요? 저는 많을 일단 텐데. 아무래도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산물도 그 종류마다 또 다르거든요. 일반 소비자층이 있을 거고. 개별 일단은 구매하는. 지금 현재 많이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고요. 아니, 일단 그다음에 그거 말고 타겟을 구체화하기 전에 몇 개 정도의 타겟이 나오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타겟이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이나 뭐 이런 데서는 단체로 물량을 크게 뛰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원사업 받을 경우도 있죠. 어떤 지원 사업을 말씀? 그 농장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지원 사업 같은 거. 네, 많이 봤죠.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 사업 관련 담당자들. 네. 네, 이것도 내 마케팅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농산물 같은 게 청양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네. 그런 사업을 또 저 혼자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뭔가를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B2B를 좀 해보려고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2B를? 네. 네. 학교 급식 운이 이런 쪽? 좋아서 급식으로는 구기자는 애들이 안 좋아하니까. 아, 구기자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집은 급식으로도 지금 물건은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이제 청양군 내에서. 네. 관내에서 나가고 있고, 뭐 공공급식 하면은 이제 양을 좀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아예 온라인상에서는 판매 자체는 아예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겠죠. 급식으로 나가도 그게 물량이 이제 모자르니까. 그런데 일단 구기자하고 밤하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대량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온라인 판매는 개별 소비자죠. 그렇죠. 개별 소비자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회사 게시판에 올려줘갖고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소비되고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 오프라인 판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판매도 저희 좀 많은 편이고요. 그 그러니까 오프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 B2B, 그리고 사업에 관련돼서는 사업 담당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4개 정도 나오네요. 네, 그렇게도 있고 지금 이제 또 제가 올해부터 가공을 또 하거든요. 네. 가공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해 그 제품들에 대한 또 타겟도 또 설정을 다시 다 해야 돼요. 그건 또 아니죠. 그거는 제품이 달라진다고 타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그 소비자층 시장을 보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 가공품이 나가든 농산품이 나가든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그다음에 B2B 이거는 변하진 않죠. 네. 네, 그 타깃을 다 따로 그 제품마다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품이 여러 가지라고 해서 시장을 가지고 타깃을 세분화하는 거지. 근데 가공품을 하게 되면은 애기들 거가 나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타겟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건강식으로 나가는 건 또 어르신들이 또 타겟층이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제가 극단적이라서 고령층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께 있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유영자님은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잡아봐봐요. 몇 개 정도의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각 타겟을 그 7가지 질문지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많아. 그러니까 그 송선정님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요? 타겟 하나잖아. 타겟 하나잖아요. 저도 품목이 너무 많아요.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네. 전 지금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시장별로 하는 거지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판매도 하고 매장 판매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납품도 가끔 하고 도매도 하거든요. 네. 도매도 하고 도매도 해요? 개인 네, 해요. 도매도. 그리고 개인 판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타겟이 개인한테 판매, 도매, 그리고 인터넷 판매, 그러니까 요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도매 세 개를 도매, 해요. 그렇게 3개만 하는 거예요? 세 개. 예. 아,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잡으면 되지 감을 않을까? 못 잡았거든요. 네. 신재현님은 타깃이 하나죠. 이 타겟이라는 게 돈을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반드시. 이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아니 무료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용하는 아까 사람. 맥도날드 예시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가 타겟인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타겟인 거예요? 블로그를 읽는 사람. 엄마? 아니 블로그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애기들 뭐 이 블로그 안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타겟팅을 해서 타겟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통로는 블로그니까. 김유진님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김유진님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복 샵도 하고 저희가 지금 전통문화 체험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나가는데 그거를 두 가지를 다 블로그로 활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죠. 순환하면서 쓰면 되니까. 돌아가면서. 네. 네. 그러면 둘. 네, 저 같은 둘이죠.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방과 후 교사 선생님들 하고 이제 한복은 이제 결혼식 하시는 이제 혼주 어머님들이나 뭐 신랑 신부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한복을 파는데 결혼식에 관련돼서 팔죠. 네. 그러면은 신랑 신부는든지 혼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는 게 타겟팅이라고. 나머지를 버려야 된다고. 네. 다 끌고 가는 게 타겟팅이 아니에요. 네. 그럼 저희는 혼주님으로 혼주를 대상으로 지역을 이렇게 해서 연령대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이쪽 지역에 경쟁하는 한복집이 또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무조건 1등 되겠다고 잡는 게 타깃이에요. 네. 이해됐죠? 네. 네, 혼주랑 결혼한 사람들 같이 끌고 가면 타겟팅이 아니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네. 네. 양현숙님은 쉽죠? 하나잖아, 하나. 네. 네, 친구는 딱 하나. 네. 네.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중에 그냥 무조건 좁혀 들어가면 돼요. 네. 지역, 연령, 성별 이런 거 따져가지고. 네.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 그 타겟 보라고 쓰는 거예요. 네. 불특정 다수한테 날리시면 안 돼요. 네. 그 타겟이 보라고 글을 쓰시면 돼요. 네. 김성우님은 타겟 하나죠? 네. 하나. 지역 잡으면 하나예요. 김성우님은 네. 타겟이 지역이 제일 크니까. 네. 네. 버릴 거 버리고 딱 취할 대상으로 딱 경쟁자 있는 데서 내가 지금은 넘버원이 아니지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시장을 잡으면 돼요. 그럼 될 것 같고. 자, 스터디 카페는 최민수님이 지금 화면하고 소리를 못 내시긴 하지만 계속 잘 보고 계시는데 질문해 주신 거 잠깐 볼게요. 스터디 카페는 중고생, 대학생, 취준생, 연구원, 프리랜서, 자격증 공부, 학부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네는 어운동의 중고생과 취준생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러면 어운동의 중고생과 취준생만 갖고 하세요. 나머지 다 버리세요. 자격증 공부 버리시고 연구원 버리시고 프리랜서 버리시고 다 버리세요. 오로지 중고생과 취준생만 선택하시면 돼요. 거긴 제품이 하나예요. 분야도 하나고.
스터디 카페 하나. 그래서 타깃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러 개 잡으시면 안 됩니다. 타겟팅이 안 되는 거니까. 심아람님 감 잡으셨어요? 감 잡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사례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제 거를 적용하려니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걸 고민하시면서 내 고객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고객의 문제, 고객의 희망, 고객의 압박, 고객의 잠재적 욕구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다시 얘기하지만 마케팅은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은 어디서 승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품에서 승부가 나요? 제품을 파는 방법에서 승부가 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제품을 사는 방법 때문에 제품을 사요.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타겟팅이라는 뜻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블로그는 오로지 타겟층한테만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내가 30대로 정했으면 40대 보라고 쓰지 마세요. 절대로. 20대도 보라고 쓰지 마세요. 오로지 30대만 보라고 쓰세요. 그 여성이고 지역에 어디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얘기들도 더 구체화될 거고 고객의 문제와 고객의 고민과 고객의 소망과 욕구까지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는지도 더 생각이 잘 되실 거예요. 지금처럼 쓰다 보니까 더 쓸 게 없네라는 게 잘 안 돼요. 모자라면 모자랐지. 그죠? 지금 막연하게 타겟팅을 안 하니까 쓰다 보니까 더 쓸 게 없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쓸 글도 별로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요 타겟팅을 잘 하시면 그러면 쓸 말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네. 다들 표정이 어두우세요. 이 시간만 되면 다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 한 사람 빼고 송민경님. 본인은 숙제 없으니까. 타겟이 많으면 그거를 네. 계속 돌아가면서 블로그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주 타겟을 더 많이 써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죠. 문제는 나한테 얼마나 충성도가 있고 나의 수익에 얼마나 매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숙제 1일 포스팅하고 그거 하고 하나 더 내도 돼요? 안 돼요? 30가지 질문 뽑아야 되는데. 그 숙제가 크긴 커요. 30가지. 그죠? 김동욱님. 30가지 숙제 힘들었죠? 잘 안 들려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30가지 질문은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다. 아무래도 6강 갈 것 같죠? 우리 5강에서 못 끝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6강 가야 될 것 같아요. 10강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강이요? 그렇게까지 가면 힘들고. 그렇습니다. 방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소리 켜시고. 소리. 제가 이제 블로그 쓰려고 그 내용을 이제 리스트업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업 아이템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동영상만 가지고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콘텐츠에 관한 컨설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글 쓰는 걸로 승부를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타겟팅을 결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좀 크죠. 지금 셋 다 잡으세요 일단. 그럼 그게 너무 막연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타겟은 각 분야마다 정확하게 세분화시키면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당분간 그게 정확한 게 내가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정해지기 전까지는 네. 순환하면서 쓰시면 되고. 그 제가 키워드 그 작업하면서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하나의 카테고리는 글 쓰는 분야고요. 하나는 영상, 하나는 과학 콘텐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캠핑 쪽이에요. 네. 그 네 가지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력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걸 주력으로 잡을까가 결정이 안 됐어요, 제 마음에. 자, 그게 컨셉은 일단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무슨 채널을 하든 컨셉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서 그거는 빨리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네. 그건 제가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내일 뵙고 그 얘기 좀 하죠. 네, 지금 내일 뵙고. 제가 처해 있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하려면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저글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저녁에 모여갖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같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모여서. 내일 저기 삼겹살 파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여기 송선영님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관대동에서 그렇다는 우리 동네 사시는 송선영님이 삼겹살 파티를 하신다고 이렇게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몇 사람 모여서 밥 먹기는 좀 애매하니까 저기 김성욱님도 저희 동네 분이거든요. 셋이 먹기로 했는데 제가 몇 사람을 더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방 작가님도 거기 가실 거고 김동욱 사장님 가실 거고 송민경님 가실 거고 나중에 또 우리 여건이 되면 또 그런 파티 만들어서 심아람님 카페 하시거든요. 거기도 한번 놀러 가면 되게 좋아요. 그런 데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또 얘기 나누고 논산 가면 또 되게 재밌어요. 한복집 가도 좋을 것 같고. 그죠, 유진 씨? 네, 저희 농장으로. 화진시장 가서 꽈배기 사 먹고 그 맛있는 꽈배기.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다 친해질 거예요. 여기 청양에 또 군단이 한 분 계시잖아요. 윤용자님하고 전호기님. 그 청양은 여자 3명이 먹여 살리는 거 아세요? 구기자, 복분자, 또 하나 뭐였지? 뭐였죠? 윤용자님? 저도 모르는 거를. 그래요? 구기자, 네. 복분자 또 하나 있는데. 오미자. 아, 맞아요. 그래서 3명의 여자가 먹여 살리는지 알았는데 4명이더라고요. 윤용자까지. 우리끼리 친해지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어차피 친해지는 게 좋고 친해지려면 얼굴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송선영님께서 초대했으니까 우리가 몇 명 한번 모였다가 나중에 또 제가 번개쳐서 청양 한번 갔다가 논산도 한번 가고 치마람님 카페도 한번 가서 과일청 한번 먹고 재밌겠죠, 주혜영님? 네. 이 맛에 사람 사귀는 거지, 그죠? 이 맛에 인연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석준길님은 시간 내셔야 돼요. 네. 예, 맨날 바쁘셔서 걱정이야. 아닙니다. 오늘 얘기 감 잡으셨어요, 석준길님? 좀 감이 좀 잘 안 와가지고 타겟에 대해서 이게 좀 조금 애매하게 들려가지고요. 타겟팅을 일단 하는 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타겟팅에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또 요번엔 다 막연하시겠지만 타겟팅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감이 되게 잘 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연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게 도움이 돼요. 너무 쉽게 하는 것보다. 신재현님 저기 풀에 가서 우리 놀아도 돼요? 물에 첨벙첨벙?
키즈풀인데? 한 분씩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씩? 키즈풀이라. 애기들 노는더라. 또 근데 이현옥님은 저희 또, 네. 수영장에서 안 놀아도 돼요. 테이블 있으니까 거기서 놀아도 돼요. 테이블 있으니까. 이현옥님은 또 유구 쪽, 공주 쪽이니까 또 재밌겠죠. 오, 이하래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죠? 그러다가 공부하고 싶으면 최민수님한테 가시면 돼요. 스터디 카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노는 걸 다 찍어서 방 작가님이 방송을 만들 거예요. 영상을. 절대 안 하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타겟에 대해서. 그럼 블로그가 쉬워져요. 블로그에 뭘 써야 될지가 이제 감이 조금 오실 수 있어요. 그죠? 대상이 명확해지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글을 쓰고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지시고 그리고 쓰고 싶은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오늘부터 올리는 블로그 포스팅은 서두 5줄을 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11시 넘었어요. 5분이나 오버가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전호김님하고 최민수님이 이제 일이 있어서 얼굴 못 보여주시겠지만 다음 주는 최대한 얼굴 다시 보여주시고 박윤경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저번 주에 제가 우리 멤버인데 아버님 돌아가셔서 못 나오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관련돼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상의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못 나오고 다음 주부터 나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완성체로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고민 많이 해주시고 숙제 잘 해주시고 송민기 형님은 숙제 체크 잘 해주시고 아셨죠? 네, 김동욱님은 일일 포스팅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반 계속 갈 거예요? 여기도? 네, 저분까지 다 체크하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제 잘해주세요. 네. 예상했던 블로그 공부랑 좀 다르죠? 좀 어렵죠? 글쓰기 공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마케팅을 하기 위한 블로그지 블로그를 잘 쓰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민을 좀 더 해보세요. 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타겟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블로그가 좋아집니다. 자, 계속 제가 잔소리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더 잔소리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